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사죠. HLB 제약. 국내 사무 이제 전환사채 추가 상장 관련되는 부분 공시와 이 HLB 테라피틱스의 국내 사무 12전환 추가 상장 공시. 그래서 추가 상장 물량 앞으로 얼마나 더 이제 나올지 이 부분 질문이 있으셔서 이 부분 어떻게 찾는지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계열사 종목의 그냥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진양곤 회장이 이제 M&A 전문가로 보통 우리가 이제 기업 인수를 하게 되면 자금을 가지고 이제 뭐 하는 편이 많은데 진양곤 회장이 M&A 전문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자기 어떤 돈보다는 자본시장에서 뭐 유상증자도 해당됩니다만 이 BW12 관련되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인수도 하고 계속 이제 타법인 어떤 이제 정권 취득도 하면서 성장을 이끄는 모습인데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 부분들이 기존 뭐 장기 투자자라든지 주주들의 어떤 희생 위에서 이제 쌓여져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주주가치 제고가 HLB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공시가 오늘 또 나왔죠. 5시 넘어서 HLB 제약의 추가 상장, 올해만 들어서도 이제 추가 상장 관련되는 부분이 10일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에도 이제 추가 상장, 12월 달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HLB 계열사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일단은 볼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봐 드리면 HLB 제약 추가 상장에서 국내 사모니까 이제 공모가 아닌 상태 특정한 어떤 대상을 찍어서 이제 이 채권 관련되는 부분을 발행하고 행사가 관련되는 부분은 제약 같은 경우는 11,000원대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 13,000원대고 12월 달에 한 16,000원 부근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사가하고 실제 주가하고 차익이 있으니까 전환을 하게 되면 수익권이니까 대부분 이제 10이나 BW 관련되는 부분들은 추가 상장을 하게 되면 그게 큰 물량이든 작은 물량이든 계속 일단 매도가 나온다 이런 말씀 좀 드렸죠. 자, 그래서 행사가와 차이점이 있는 물량들이 또 13만 주대. 최근같이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지 않았을 때, 그리고 거래량이 좀 줄었을 때는 이런 물량들이 이제 꾸준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수급상의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시게 되면 이 공시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작년에 이제 9월 30일자 기준으로 HLB 제약의 증자 현황입니다. 보통 이제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게 되면 뭐 이 전환권 행사, 이 과거에 보면 이제 신주인수권도 있잖아요. 신주인수권은 이제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자금을 납입하면서 신주를 받는 거니까 회사에서도 이제 자본금으로 돈이 들어오는 어떤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 소멸하면서 새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채권이 이제, 그러니까 부채가 자본으로 그냥 변하는 거죠. 새로운 돈은 유입되지 않고,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자금이 새로 또 들어오면서 자본이 늘어나는, 근데 둘 다 이제 주식수는 증가되는 흐름이죠. 그래서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2022년도까지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제 물량들이 뭐 중간중간에 이제 유상증자도 있습니다. 이제 큰 물량은 이제 유상증자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관련되는 부분은 보통주 전환이 2018년도부터 제약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이제 되고 있는 부분, 2022년도, 그 다음에 2023년도, 작년까지 보시게 되면, 이런 전환권 행사가 뭐 13회, 11회, 14회 이런 부분들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기보고서 같은 데 보면 이게 9월 30일자 기준이에요. 이 부분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제 전환권 행사를 통해서 이제 물량들이 나오면 남은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미상한이라고 해서 그 중간에 이제 회사가 재무적으로 그 자금이 충만하면요, 이런 전환사채를 조기에 보통 이제 발행할 때 풋옵션, 콜옵션 있잖아요. 보유자가 이제 내 채권을 나중에 주가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거는 기다려 가지고 전환해가 수익을 못 볼 것 같은 풋옵션을 하고, 그 다음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자금이 좀 부족해서 전환사채나 BW 발행했습니다만 우리가 괜찮아 가지고 주식 전환의 어떤 부담감을 채우기 위해서 조기 상환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콜옵션이죠.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상환하지 못해 남아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발행 현황을 분기보고서에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30일 기준으로 3호 전환사채 14회차, 15회차, 만기는 이제 올해, 그 다음에 내년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전환 청구 기간이 올해 2월달에 이제 14회차 관련되는 부분은 2월달에 끝납니다. 근데 전환 비율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전환가액 이제 11,000원대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어떤 이제 비율 자체가 13만 주 정도 남아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5회차로 이제 그 뒤에 2022년도에 발행됐던 부분은 여기는 이제 작년 8월달부터 내년도 7월달까지인데 여기는 이제 물량이 아직 남아있어가 합하면 한 150만 주 정도의 어떤 물량이 오버행 이슈가 있는 겁니다. 이 HLB 입장에서 보면 이 HLB 이 제약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올해 1월달에 이 전환 청구권 행사가 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합해가지고 9월 30일자 기준으로 150만 주대, 그리고 14회차, 15회차인데, 여기는 보면 이제 14회차, 15회차 보시게 되면, 청구에서 이제 15회차가 이제 더 많이 남아있는 물량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환가액이 뭐 12,504원도 있고, 12,504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90만 주 정도, 상장일이 이제 오늘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죠. 보시게 되면 전환가액이 이제 12,504원 예, 물량이다 보시게 되면 이게 오늘 뭐 들어왔던 물량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면 그래도 뭐 소폭 수익권 뭐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요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더해서 또 이제 추가 상장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18일날 좀 나오는 거죠. 18일날 해당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15회차가 아니라 13회차입니다. 14회차. 그러니까 15회차는 12,000 행사가액이고, 그 다음에 이제 14회차는 남은 물량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거의 이제 14회차는 다 상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11,300원이니까 18일이니까 이번 주에 들어오죠. 오늘 15일이니까 16, 17, 18일이니까 목요일날 이게 또 들어오는데 여기 13만 주대죠. 그래서 여기도 11,000원대니까 뭐 지금 현재 가격에도 수익권에 들어오는 부분이고,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10일날 나왔던 부분들은, 오늘 들어오는 부분들은 여기 물량들이 제법 되잖아요. 한 5만 주대, 여긴 12,500원대니까 이게 이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아침부터 이제 뭐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HLB 제약이 이제 뭐 그런 오늘 이제 거래량이 이제 13만 주인데 들어오는 물량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뭐 매도하는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기다려서 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매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오후에 이제 5시 넘어서 나온, 여기도 추가 상장 주식수가 9만 주잖아요. 3,600원대입니다. 그 테라피틱스 지금 현재가 요것도 이제 18일날 이번 주에 들어오는데,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3,850원이잖아요. 3,850원인데 지금 행사 가액은 3,600원대니까 그래도 플러스권을 오늘 기준으로는 플러스 상태거든요. 요것도 이제 보고서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전환권 행사가 꾸준히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들을 이 분기 보고서에서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2021년도에 이제 뭐 유상증자도 있었고, 그 유상증자는 큰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무상증자도 있고, 뭐 주식 배정도 있고, 작년도에도 이렇게 전환권 행사들이 꾸준하게 되고 있는 부분. 이게 꾸준하게 물량들이 특히나 올라가게 되면 나오기 때문에 강력한 어떤 상승이 나오면 항상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작년 9월 30일 기준으로 여기도 보면 미상한 전환사채 관련되는 13회차, 14회차, 15회차인데 작년 기준으로 남아있는 게 400만 주 정도 남아있었죠. 여기 이제 2021년도, 2023년도 뭐 발행했던 부분들이고, 여기 이제 전환가액이 4,000원짜리도 있고, 뭐 3,800원대, 예. 요런 부분 있잖아요. 그럼 4,000원짜리 뭐 3,800원대가 있으니까 이제 올라가게 되면 계속 이제 전환 요구들이, 나온다고 하는 부분들을 뭐 알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의 오버행 이슈들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자금 사용을 내보면 그 자금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이 운영자금 아니면 타법인 정권 취득이니까 이거 이제 M&A죠. 그러니까 뭐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거 보다는 이제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금이니까 이 돈은 안 남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타법인 정권 취득은 M&A니까 그렇게 했던 부분이 이제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와서 뭐 매도가 될 수 있는 요런 형태니까 이걸 이제 M&A 전문가라고 하는 이제 진양훈 회장이 이제 이런 걸 써가지고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식들의 어떤 희생 속에서 이제 HLB는 성장해왔다. 그러니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뭐 무상증자라든지 향후에, 이제 허가 이후에 기업이 이제 매출을 내게 되면 주주 환원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어떤, 그리고 주가로서도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구조가, 매출이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을 탈피를 해야 되겠죠. 무한정 이제 이런 식의 구조는 뭐,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이 가난 관련된 허가 이후에는 이 부분들의 어떤 변화가 필요한 어떤 구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공모자금으로 대부분 여기는 그래도 이제 제약 쪽에는 시설 자금이라든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그나마 이제 성장의 어떤 유형자산으로 이제 자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열 종목에 따라서 좀 틀리다. 그래서 이제 분기 보고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추가 상장되는 부분들을 이제 빼면 남아있는 물량들이 있는데,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법 물량이 있고,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13회차, 15회차 물량들이 또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